상함수 마지막에 있는 사인 코사인 법칙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에 빠졌던 것을 억지로 끌어들여왔을 만큼 되게 유용한 도구예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 전반이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 이게 삼각형에 대한 얘기인데, 삼각형에는 6가지 요소가 있죠. 각 3개, 보통 대입자로 표현하고요. 변 3개, 소음자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유명한 공식을 알고 있죠. 근데 그건 직각일 때만 쓰는 거니까, 직각이 아니라면 코사인 A가 반영된 어떤 보정을 해줘야 돼. 그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피타고라스의 일반 버전을 코사인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느끼지 못했겠지만 중학교 때 어떤 길이를 구하세요. 그 모든 문제는 피타고라스로 풀었습니다. 물론 닮음으로 푸는 것도 있었는데, 닮음은 이미 있는 길이를 2배, 3배에서 구했다면 그렇게 이미 있는 2배, 3배에서 구하지 않고 실수배로 구하지 않고 좀 조작해서 새로운 길이를 구하는 거면 전부 다 피타고라스였다고. 근데 직각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공식이죠. 이걸 좀 이해해서 입장을 바꿔서 정리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멋진 상황이 나오냐면, SSS 삼각형이 결정된 상황은 3가지밖에 없거든요. 합동 조건 그 3가지. 변의 길이만 3개 다 있으면은 내가 값을 결정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삼각형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원래 다 구할 수 있는데, 삼각형을 푼다라는 것은 이 6가지 요소 중에서 3개를 결정되는 방식으로 안다면 SSS, SAS, ASA 나머지 3개도 구할 수 있어 라는 게 이제 삼각형을 푼다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이건 새로운 길이, 이거는 SAS겠죠? 어쨌든 뭔가 코사인 법칙은 길이 조건이 많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인 법칙은 이런 거예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만약에 각의 비율과 같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는 변의 길이가 아니고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가 각각의 원주각에 비례한다 라는 식으로 호의 길이는 비례한데, 이 변의 길이는 현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현을 표현하는 게 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하고는 같다. 이 정도만 돼도 되게 행복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동호 반복 같은 거예요. 현의 길이가 사인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A는 2R 사인 A입니다. 여기서 R은 이 웨이저분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웨이저분의 지름, 여기의 지름, 이게 2R이야. 그러니까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2R 사인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격이 나올까?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 A와 A의 비율이 2R이다. 당연히 얘가 좀 작습니다. 이게 0몇 밖에 안 되거든? 현의 길이가 있다면, 현의 길이와 지름이 있으면 당연히 지름이 제일 긴 현이잖아. 좀 커지려면 0.몇을 곱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눠줘야지 나온다. 이렇게 이걸로 대변되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렇게 넷 중에서 3개 하면 나머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ASA 한 변과 양끝각 아니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골적으로 사용하자면 여기가 45도야. 여기가 60도야. 근데 여기가 5루트 2야. 이렇게 돼요. 40도의 사인값이 2분의 루트 2거든. 그러면 60도의 사인값이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사인값 비율이 루트 1에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5루트 3이 되겠지. 라는 식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게 그럴듯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같기 때문에 x에다가 45도 사인값을 곱하면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1 곱하면 5루트 2에다가 60도의 사인값을 곱한 것과 같다. 그냥 그런 식의 얘기일 뿐이에요. 사인값처럼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높이를 공유한다. 그런 식의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현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알았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하면 일단 2분의 1 뭐 AH가 있겠죠. 이 H를 C 사인 B로 표현해도 되고 B 사인 C로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B 사인 C로 표현했으면 2분의 1 AB 사인 C 이렇게 돼서 네. 윗변 높여도 할 수 있지만 두 변과 끼인 값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시작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변형이 나오는 거지. H예요. B가 아니고 B처럼 썼는데 여기서 sin C 대신에 sin C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거 두 개 잘 바꾸면은 2R분의 C거든. 그걸 갖다 쓰면은 4R분의 ABC 이런 거 넣어둘 수 있고 변의 길이 많지 말고 그 외자분의 질을 알면은 넓이가 띡 나오는 거지. 아니면은 이 A는 2R sin A고 B는 2R sin B니까 그 두 개를 다 대입하면은 2R 제곱 sin A sin B sin C 각 세 개에다가 의자분의 질을 알면 넓이가 나오는 거지. 이런 특이한 공식도 나옵니다. 물론 거의 안 쓰죠.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는 헤론의 공식 같은 게 있죠. 여기서 소부자에 쓰는 둘레의 절반을 얘기합니다. 소부자에 쓰는 것에는 뭐가 또 있냐면은 네저번의 반지름 소문자로 할게요. 네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했을 때 둘레 절반에다가 네저번의 반지름 곱하면 나오는 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고.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잊지 않고 쓸 줄 알아야 돼요. 넓이를 보통 대문자 S로 쓴다면 저 대문자 S하고 이걸 갖다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저번의 반지름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소문자 S네, 대문자 S. 이거 이제 고3 미적분할 때 종종 쓰는 공식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려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선식이 있죠. 꿀 같은 공식이죠. 사선식이 있고. 삼각형 넓이 하면은 사각형 넓이도 배우긴 배운다. 사각형 넓이는 일단 이것의 2배인 평행사변형 2분의 1만 떼고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평행사변 아닌 랜덤한 사각형은 대각선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값 가지고 하면은 이 대각선 길이를 뭐 P, Q라고 하면 2분의 1
P 다 지르면서 올려있어. P Q 사인 세타. 뭔가 삼각형 넓이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얘는 이 두 변으로 하는 그 끼인각이 세타인 삼각형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행선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1점 지나게 평행선 그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방금 녹색 사각형의 2배 되는 사각형이 나오고요. 끼인각은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 각, 이 각, 뭐 다 같으니까 평행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P, Q 이 사각형 넓이의 절반으로 되는 거니까요. 사각형 공식은 여기만 쓰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사각형 공식입니다. 헤로데 공식이 사실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삼각형은 항상 원에 내접하는데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조건이 따로 있다고 중3 때 배웁니다. 뭐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일 때 라는 식으로 이제 주로 배우는 편이에요. 그 경우에 여기 길을 A, B, C, D라고 한다면 A, B, C, D 둘레의 절반을 S라고 하고 소재 S라고 하고 그 S에서 A, B, C, D 빼면 넓이가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가 0이면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은 문제 나오면은 이 삼각형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그 두 변 끼인각 2분의 1 AB 사인 이걸로 각각 구해서 이거 푸는 편인데 그냥 헬로공식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 조그만 단원에 있는 공식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공식이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외우고 사용할 수 있는 순간 그냥 원래 공식이 그렇지 그냥 다 풀리죠. 그거 다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에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꼭 그 수원수투가 이제 22번까지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관식 맨 뒤에서 두세 번째 또 객관식 맨 뒤에서 두세 번째 그 정도 문제로 나오는 편입니다. 맨날. 그래서 도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만나면 되게 싫어하죠. 자, 그 삼각함수의 마지막은 삼각형이어서 삼각함수 느낌이 사실 아닌데 사인 코사인 쓰니까 삼각함수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삼각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좀 명확히 구분해서 인식하고 그냥 피타고라스정의 일반 버전과 그냥 변과 각에 대한 관계를 배운 것뿐이다 라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비례 상수가 질비 예전에 질비. 오케이. 자 이제 그럼 수열만 나왔습니다. 수열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일단 등차 수열 일반항 배우고요. 등차 수열 일반 합 이런 표현 안 쓰면 안 되는데 이미 이거 SN 뭐 끝항 공식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2분의 뭐 n 곱하기 2a 플러스 n-1t 뭐 이런 공식도 배우죠. 등비수열 일반항 등비수열 SN 그리고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근데 이게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좀 기본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다 풀 수 있어요. 그게 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또 이것도 좀 이해하는 만큼 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많은 연립 공식을 풀게 되는데 뭐 얼마든지 풀 수 있지만 그냥 이런 것을 그 왜 3m 길이의 화단에 꽃을 심으면은 1m 간격으로 꽃을 심으면은 3그루가 아니고 4그루 심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점수와 칸수의 차이. 무슨 말이냐면은 10에서 20 사이의 자연수는 10개가 아니고 11개라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n번 커진 게 아니고 n-1번 커진 거다 라는 식의 얘기. 이것도 n-1번 공비가 커진 거다. 일단 그걸 항수 한두 개로 틀리면 정말 슬프죠. 다 풀어놓고 틀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합은 뭐 쭉 더하고 거꾸로 더해서 다 더한 것을 뒤로 나왔다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냥 평균 n개, 원래 간격이 같을 때는 간격이 같은 그런 값들 뭐 6, 7, 8, 9 이런 것은 7.5 대비하면 이거 다 더한 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평균 n개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이것은 뭐랄까 겁내 긴 합 x 5제곱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더하기 이렇게 긴 거듭 제곱의 합을 짧게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x-1만 곱하면은 x 6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짧게 그런 식의 표현하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터 공비의 거듭 제곱을 ms1 제곱까지 다 더한 거죠. 여기에다가 초항 곱하면은 이게 모든 등수의 합이 돼서 초항에다가 그 거듭 제곱의 합을 더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다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그 뭐랄까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인식하면은 얘는 그냥 1차 함수예요. 이 n이 x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2차 함수예요. 물론 여기 A, B는 다릅니다. 없죠. 상수가 없는 여기 전체 n이 곱해졌으니까 없어요. 상수하는 그런 것을 좀 인식하셔야죠. 좀 더 섬세하게 하면은 이 1차항 계수 기울기가 공차예요. 새삼스럽게 y는 3x 플러스 1 이게 등비수열로 따지면은 공차가 3인 등차수열 n이 1 커질 때 3 커지고 1 커질 때 3 커지고 1 커질 때 3 커지고 그게 직선이거든.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면은 등차수열 내가 배웠던 그냥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그때 상수항은 항상 1, 초항 여기는 초항, 공차, 항수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여기는 초항, 공비, 항수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있으니까 저 셋 중에 2개 하면 나머지 구할 수 있는 건데 A1이 A니까 초항이 A니까 1렸을 때 A 나오게 되면 A 더하고 1 빼면 되죠. 여기도 2차 계수는 항상 공차의 절반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정의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1차 계수는 1렸을 때 A 나와야 돼. 왜냐면 A1과 S1이 같기 때문에 하나 더한 것은 첫 번째 항밖에 안 되는 거니까 1렸을 때 A 나오려면은 2분의 D는 빼고 A 더하면 1렸을 때 A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어떤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2차 함수 최대치수 구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물론 그 축이 자연수에 있지 않으면 그 근처에 가까운 자연수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지만 네? 자, 등차분비는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좀더 알아야 될 요소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등차 수열 뒤쪽쯤에 있는데 AN과 SN의 관계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얘기 아니고 모든 수열이 AN, n번째 항은 n개의 합에서 n-1개의 합을 빼면 나온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요한 제한 범위가 있죠. 여기 무조건 자연수야 돼서.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A1은 S1이야 이게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이걸 AN과 SN의 관계라고 해서 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SN을 n 제곱 S 플러스 3n 이렇게 할까? 플러스 3n 적혔지? 플러스 2 뭐 이렇게 썼어. 거기서 뭐 A7을 구해봐 이렇게 하면 저기에다가 7 넣고 6 넣어서 빼면 된다? 오케이? 근데 AN을 구해봐 하면 꼭 예천 보이네. AN을 구해봐 하면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주로 딱 봐도 등차 수열 같은 게 나와. 그럼 이걸로 등차 수열 여기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의 2겠네? 그럼 2n 이렇게 될 테고 여기 일렀을 때 초항이니까 일렀을 때 4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더하기 2겠네? 이렇게 막 구한 다음에 그런데 이 상수항은 늘 초항이 그 규칙에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늘 이게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이 수열이 되는 거야. 이게 등차수열만 그런 게 아니고 등비수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형태, 상수항이 없는 n가 2차식 그 형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항이 4처럼 느껴져. 4, 그 다음에 20 커지니까 6, 8, 10 이렇게 가는 수열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 항이 S1이야. 그러니까 넣으면은 4가 아니고 6이야. 그러니까 6부터 시작해서 6, 6, 80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다는 것을 이제 유념해야 되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등비수열에서도 이것만 알면 좋겠는데 원리합계라는 게 나오죠. 원리합계는 돈 좀 굴려봐야 감이 올 텐데 돈 좀 잃든 벌든 해봐야지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데 돈이 시간이 지나면은 커진다는 것을 원리학교를 배우면은 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고. 이걸 다 더하면 이제 내가 버는 돈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걸 잘 몰라도 이 사실만 알아도 이 문제 풀린다. 이게 등비수열이고 말아도. 이게 초항이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그런 거 알아도 초항에 A 곱하기 1 플러스 R 쓰고 공비에다가 1 플러스 R 갖다 쓰고 이 아래다가 R 마이너스 1 빼기 1 하면은 그냥 접근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냥 돈이 이자가 쌓이는 게 비율적으로 쌓이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등차 등비수열은 AN, SN,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이런 세 가지 내용의 이런 특이사항들 AN과 SN의 관계, 그 다음에 원리합계 정도만 아시면 되지요. 그리고 시그마는
시그마 기호가 어쨌든 뭔가 더하라는 기호라는 것만 좀 인식하면 돼요. 네. 3K 플러스 2,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해라 그런 기호라는 것만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공식은 시그마 K 공식이 있고 시그마 K 제곱 공식이 있고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 두 개를 더한 2n 플러스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그마 K 세제곱도 나오고요 시그마 K 제곱과 K를 더한 것도 나오고요 이거는 시그마 K 공식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이 중간 어딨죠? 여기가 n 플러스 1 아까 n 플러스 2가 아니어서 손해인데 n 플러스 2가 돼서 만족도를 높여주고 3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외우고 쓰면 좋다 이 정도. 근데 어쨌든 공식 적용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쪽은 공식에서 별게 아닙니다 별건 뭐냐 별거는 K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그걸 N은 1부터 N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겹시그마라고 하죠 이런 것은 이제 시그마의 정의를 잘 이해해야지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다가 K 가지고 K 더하기 N 이렇게 쓰면은 겁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겹시그마 좀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부분분수께서 나오시죠 그것도 멋있게 나옵니다 시그마 M은 1부터 K까지 M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라고 써야지 2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부분수다 답은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군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 이제 부분수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기본 공식이 있고 특이사항이 있다는 식으로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특이사항은 한두 가지씩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 1이 아니라 4 어디? KK 플러스 1분의 4 아씨 여기 2가 아니고 2분의 1이었겠지 네. 네. 적절한 지적이었어요 사람이 수열 파트는 이렇고요 이제 남은 것은 귀납적인 부분인데 으라차차 저기는 좀 많이 무시당하는 부분 같아 시험 나올 때도 기껏 문제가 AN 플러스 1이 AN에 5 곱하고 3 빼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A 첫 번째 항이 2야 6번째 항 구해봐 하면 한 6번 하면 돼요 5번 하면 되겠다 그런 건데 근데 저것의 의미는 뭐냐면 AN 플러스 AN은 그러니까 초항이 1 공차가 3 그래서 1, 4, 7, 10 뭐 이런 식의 수열이 있다면 글쎄 이 수열의 이 등차 수열의 연역적인 것은 대명제지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무조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쓴다면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3인 마스 그 수열 이거야 다 집어넣어 나타나 이런 건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그 다음 항은 그 바로 전 항보다 3이 크거든 근데
시작만 이런 좀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왜 굳이 배우냐? 저기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는 기껏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더하기로 커지는 거 곱하기로 커지는 거 그 딸랑 그 두 개 배우는 거야. 진짜 초단순한 거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1차함수로 커지는 거, 지수함수로 커지는 거 딸랑 두 개 배우는 건데. 수열이 그것만 이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1, 2, 3, 5, 8 그 다음 앞에 두 개 더하면 14 그 다음 앞에 두 개 더하면 21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하항이 3개면은 초기 조건은 2개 줘야 돼. 이게 그 계단 올라가는 문제 개수 이번에 시험으로 나왔던 그 문제인데요. 이걸 일반항을 구하려면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구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잘 기억 안 난다. 내 대충 사기쳐도 너희들 모르잖아. 그지? 1 플러스 루트 5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 연역적 증유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항보다 귀납적인 증유가 훨씬 더 표현하기 편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또 아까 삼각함수에서 얘는 내신에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꼭 한 문제 나온다면 수열에서는 이 앞쪽이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뭐 6번째 한 구해봐 그 정도가 내신 문제라면 수능에서는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막 나오는 올해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치르게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귀납적 전혀 나오죠.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법입니다. 증명법. 우리가 명제할 때 간접적인 증명법 2개 배웠는데 귀납법하고 대우법 이쪽은 직접 증명법이에요. 다만 대상이 자연수인 것들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고 그냥 그 표현법만 알면 돼요. 주로 서술형 나오거나 빈칸 넣고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아까 썼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이 2분의 n 플러스 이걸 증명해봐 라고 하면은 초항 확인하고 n이 1일 때 여기 1은 2분의 1 더하기니까 성립. 그 다음에 K번째 확인하고 K 플러스 1번째 확인하면 네. 꼭 K 플러스 1번째와 K번째 관계에 따라 초항 줬던 그 수학적 귀납,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같은 느낌으로 네. 증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때 잠깐 배우면 이거는 네. 꼭 귀류법 잠깐 배우면 되는 것처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죠.